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사안은 아까 김성원 의원들 말씀드렸지만 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 제가 법원 행정권 행정권 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하면서 나왔던 이미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법원 행정처의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그다음에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기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왜 아닌지를 하냐면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똑같은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당 기준으로 하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진행 중 수사 설명해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정보를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이 김모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이었고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당시 특수일부장이 서로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법원 내에서의 어떤 이 행정 처리에서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잘못 지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 어떻게 통상 알려주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기소를 한 이후에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윤리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건으로 그것을 지금 사건으로 그 김모 판사 포함해서 상당수가 구속돼서 그 사건 성공한 사건이고요. 법원은 또 법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정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동일한 작도를 적용을 해야지. 그거는 아니, 영장 판사가 그것은 개통상의 명령받는 구조는 아니고요. 감사 담당관 아닙니까? 감사 담당관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40여 차례에 걸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기밀 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잘못됐다는 않아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지난 8월 11일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 무죄 선고받으신 거 아시죠? 무죄 판결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무죄 판결 났지만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판결 받았고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김 전 차관 처벌 피한 거
사실상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좀 더 일찍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했고요. 저는 이분을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겁니다. 무죄까지 나왔지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출금 사건도 같이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재판 중이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할 부분을 나오면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아니요. 오면은 계속 그 질문을 막아요. 자, 아니 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 사설 좀 위원님 띄워주세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답을 막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겁니다. 답을 들으실 생각이라면 답을 하게 나중에 해주셔야죠.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 위원장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면 됩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 온갖 사설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끝내 무죄, 검찰 제19 감싸기 원죄,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자, 또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의 검찰 치욕의 역사가 기록돼 마땅하다.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책임지려는 자세 또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사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김 전 차관 기습 출국을 막은 검사들의 떠들썩한 수사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래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 사안에 대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분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전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무리할 정도의 수사까지 끝에 결국 이제 무죄까지 나왔죠. 구속까지 시켰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을 감쌀 생각 전혀 없고 저거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 역시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행정관발 그리고 무슨 이 윤총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기획사정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걸 불법 출금으로 막는 권력 관계자들이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체는 저는 이 김학의 사건으로서 이 사람이 잘못됐던 부분, 수사가 다소 미진했다고 비판받는 부분, 그거와 함께 수사 과정, 그러니까 기획 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출금 과정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 하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체포영장 수차례지만 체포영장 신청자식 그냥 반려했고. 자, 김남국 의원님. 압수수색 되지 않았나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김남국 의원님, 예, 사관 맞는데 그거 부인하면서도 이렇게 부실 수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 내용이 아니 위원님 김 의원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나중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끝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하러 나왔으니까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답변하는 건 좋은데요. 예. 제 질의하는 걸 막으면서 답변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예, 똑같은 이야기만 정리해 주시죠.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충을 하는 말씀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님은 새로운 이제 사실을 계속 준비하신 그 내용들을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김남국 의원님께서 나중에 위원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답변 못한 부분 있으면 법무부 장관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예, 그 지금 그 총장 후보자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제가 수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한테 혐의를 알려주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법원의 감사 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요. 그것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안하고 겹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문제 있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특히 이원석 특수일부장은 그 이후에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증까지 통과해서요.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를 그 전에 다 노출돼 있었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검사장 승진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이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당시 이거 수사를 한 담당자로서 스크린해 본 사람으로서 문제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 박범계 의원님, 위원님 가급적이면 좀 아니, 정치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계속. 그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슨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단죄의 시도가 있었고 끝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이 잘못한 부분,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이 수사가 계속 끄집어내지는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던 소위 말하는 기획사정의 부분, 그리고 불법 출금 등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 법무부 장관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는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하겠으니까 질의하는 걸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달라, 그리고 질문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지금 방금 아까 하신 말씀이 끝에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하신 말씀과 크게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질문할 때 의원의 질의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현안보고나 질의하는 것들이 문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법무장관님께서도 물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의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듣고자 하는 그 의도를 좀 충분히 공감해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 법무부의 그 입법예고 보도 자료를 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좁아서 마약 수사나 조폭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로 하나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요. 법무부에서 지금 보도 자료로 뿌린 2019년과 20년 그 사이에는 지금 16,044명에서 18,000명으로 2만 명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21년에 한 11%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라고 하는 게 딱 1년 통계를 봐서는 정확한 추이를 추산할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18년, 19년, 20년, 21년을 보게 되면 2020년에 한 2,000건 정도 통계가 튀고, 그 다음에 다시 16,000건 정도 보통 수준의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검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관세청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2021년 마약류 밀수 단속 역대 최대 실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20년과 2021년에
마약류를 압수한 실적을 보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지금 조폭 관련된 범죄 현황 및 단속 건수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는 상반기까지 되니까 정확한 추계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발생 현황과 단속 실적을 이렇게 받아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실제 2021년에 비해서 크게 한 5년간 조폭 검거 숫자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의 어떤 공백이 이런 어떤 마약이나 조폭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백을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아니요, 드릴까요? 이거 통계라서요. 팩트만 체크한 거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김학의 사건 아까 앞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2019년에도 비슷한 술접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3명 술접대한 사건 기억나시죠? 일부 재판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이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법무부 장관님은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문 장관님께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 바꾸면서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 2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스폰서 두 가지 문화가 사건 때문에 하지 말아야 제가, 된다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폰서 문화 성접대 그리고 여러 가지 뇌물 접대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던 시기에 검사장과 고검장까지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 검찰 출신에 대한 제19 감싸기 이런 것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에 의한 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미흡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과 이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사를 아예 뭐 국민을 위해서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사사법 체계를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막는 것은 여론을 조금 주장을 왜곡하고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어떻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위사업과 관련된 법제까지 경제범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입법 취지 이것은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제가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첫째로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앙지검 3차장에서 서울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반부패 부장으로서 1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복사건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그 이후로 경찰이 깡패 조폭 수사를 깡패나 마약 수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뭐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누가 다 짜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수 말씀하셨는데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도대체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걸 그렇게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이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왜 그게 법률을 무력화한 거겠습니까? 굳이 무력화한 하는 거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구라든가 법 자체의 정신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고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